네, 도쿄올림픽 특집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이제는 뭐 베이징 올림픽이랑 또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베이징 올림픽 명단 한번 싹 비교해보고 그때와 또 지금의 대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도쿄올림픽에서 어떻게 향후 공개된 일정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08 김경문호와 21 김경문호 감독은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죠. 베이징 올림픽은 일단은 8개국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13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풀리그를 치러서 그냥 순위 쭉 매겨서 1위 팀과 4위 팀과의 4강전, 2위 팀과 3위 팀과의 또 4강전이 있었고, 이때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 1위를 했습니다. 전승으로. 근데 이제 일본이 여기서 뭐 3위 내지 2위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이제 4강에서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뭐 4위를 했다 이렇게 경기를 해서 결국 4강전에서 한일전이 치러졌는데, 지고 있다가 이제 이진영 선수의 대타 동점 적시타, 이승엽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일본을 4강에서 탈락시키고, 일본은 노메달이었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쿠바와의 경기에서 또 짜릿한 한 점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땄는데, 베이징 올림픽도 그렇고 또 WBC도 그렇고 참 전력 자체가 그렇게 막 다른 팀들은 뭐 메이저 리거도 나오고 리그 최고의 선수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결국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환희의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요 시기에는. 네. 뭐 또 최근에는 아쉬운 경기들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큰 경기에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 대회였고, 또 결승전에서의 류현진 선수의 호투,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을 통해서 뭐 이미 군면제를 4강전에서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우승까지 따내면서 대한민국 야구 발전에 참 큰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정대현 선수의 또 직각으로 하나 떨어져주면 좋을 텐데, 예, 증대현 됐어요, 이런 거 기억도 나시고 그러실 텐데, 참 저도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보면서 참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 획득 시 야구 종목 2연패 달성하고요. 이는 쿠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징과 도쿄 전체 명단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이징은 일단은 선발 5명을 뽑았죠. 풀리그 형식이었기 때문에 류현진, 김광현, 봉준근, 송승준, 장원삼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윤성민 선수가 소속팀에선 선발이었습니다만 대표팀에선 구원 투수로 나왔고, 정대현, 오승환, 한기주, 권혁이 뽑혔는데, 한기주 선수가 참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죠. 진가병과 강민호가 포수로 뽑혔고, 내야수에는 정근우, 박진만, 고영민, 김동주, 김민재, 이대호, 이승엽. 이대호, 이승엽 선수는 뭐 확실하게 주전 역할을 해줬고, 이 내야수 쪽에서 김동주, 박진만 이렇게 또 주전으로 나왔던 것 같고, 이루수를 정근우와 고영민이 번갈아가면서 받고, 김민재 선수가 박진만의 백업 역할 혹은 이루 백업 역할을 소화해주는 역할로 베테랑으로 승선이 되었고, 외야수에는 이진영, 이용규, 이종욱, 김현수, 이태근, 그야말로 올스타였죠. 네, 대단했던 이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합작을 했는데, 올해 이제 다시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해 명단을 한번 보면은 원태인, 김민호, 박세용, 이일이 선발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소속팀에서는 선발로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선발로 언더나 사이드 투수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흔들릴 때 플러스 원으로 붙이는 전략, 혹은 미국전에서는 뭐 고영표, 최원준, 한현희 선수의 선발 등판도 점쳐지고, 차우찬, 조상우, 고우석 선수가 이제 구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김경문호는 선발 이제 많이 뽑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 전략을 사용할 것 같고, 야수 쪽에서는 양의지와 강민호가 포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황재균, 오재일, 최주환, 오지환, 허경민, 김혜성, 박민우, 외야에는 김현수, 박혜민, 박건우, 이정우인데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이죠. 세월이 많이 흐르기도 했지만 지금 베이징 때부터 쭉 도쿄 때까지 2연속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는 2명, 강민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 대표팀이 나이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젊은 선수 위주로 뽑았다. 특히 투수 쪽은 김광현, 류현진, 양현종이 빠진 자리를 젊은 선수들로 메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일이 선수가 참 최연소로 대표팀에 발탁이 됐네요.
자, 향후 대표팀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7월 19일 KBO 리그가 중단이 됩니다. 8월 9일까지. 그리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죠. 예, 겸사겸사 합니다. 23일에는 국가대표팀과 24세 이하 올스타가 맞붙고 그 다음 날에는 올스타전 본게임. 이때는 뭐 이 대표팀에 뽑힌 선수도 잠깐 올스타에 다녀오고요. 7월 30일 조별리그 1차전 이스라엘과의 경기가 있고 31일 날 2차전 미국과의 경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전이 더 중요하죠. 두 번째 경기긴 하지만 네, 이스라엘 이 첫승 재물의 가능성이 높고 또 조 1위로 진출 시 반대쪽 조에 있는 일본이 조 1위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한일전이 성사된다. 여기서 설령 지더라도 이제 4강까지는 패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기들 이기면 또다시 메달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아마 이 도쿄로 가는 사이에 저 24세 이하 올스타전 이외에도 다른 이제 뭐 KBO 리그 팀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학 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국가대표팀이 될 수도 있고 연습 경기를 좀 더 소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 전력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역시 뭐 1차전 상대는 이스라엘입니다만 또 더 강한 미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 미국 대표팀이 원래는 이제 마이너리그 위주로 좀 발탁이 되거나 유망주 위주로 선발을 했었는데 올 시즌은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즌이 중단됐고 선수단이 많이 감축이 됐었기 때문에 지난해.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메이저리거가 다수 포진 예정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로버트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양키스 리베라 앞에 그 셋업맨을 맡았던 그 선수입니다. 그리고 맷 캠프 기억나시죠? 류현진 선수의 팀 동료였고 리안나, 팝스타 리안나의 전 남친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280홈런과 1005타점을 기록한 선수였고 로건 포사이드 이 선수도 류현진과 함께 한 수법을 먹은 적이 있었던 이루수고 베테랑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000경기 가까이를 소화를 했었고 이 미국 대표팀의 캡틴은 토드 프레이저라는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1244경기를 뛰었습니다. 218홈런을 기록한 3루수였고 아마 커리어의 대부분을 이 추신수 선수가 잠깐 몸담았던 신시내티에서 소화를 했던 3루수고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난 이 86년생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만약에 그때 가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제외된 뭐 선수들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또 대표팀에 올 수도 있고 미국 대표팀이 어쨌든 이름값은 정말 만만치 않다. 슈퍼스타들이 즐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확실히 쉬운 상대입니다. 랭킹 18이고 다만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태생의 선수들이 다수 귀화를 했다는 점, 마이너리거, 메이저리거가 포진이 되어 있고 이 미국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대표팀에서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브론이라는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 MVP를 탔고 약물 적발돼서 뭐 커리어가 좀 꺾였고 지금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BC에는 뭐 국적 규정이 좀 완화가 돼서 출전을 할 수 있는데 올림픽에 빡빡한 국적 규정을 따르면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또 화제거리가 될 것 같고 2020 도쿄올림픽 최초로 야구는 이스라엘이 올라갔다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또 1승 재물이 되겠죠. 이스라엘전을 아마 뭐 김민우 선수 혹은 박세웅 선수를 내보내면서 투수력을 아끼면서 승리를 거두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전이 아무래도 2차전이지만 가장 중요하겠죠. 원태인 선수 또는 최원준 선수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고영표, 한현희까지 아마 옆구리 투수들이 선발 나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뭐 미국 타선이 아무래도 이름값은 높겠지만 사이드암 언더 쪽의 투수랑은 조금 그래도 생소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원태인 선수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사이드암 3명을 뽑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선발 소화가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시드니 올림픽 정대현 선수 기억나시죠? 네, 호투를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사이드암 쪽에서 선수들이 선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 조를 보면은 일본만 일단은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 쿠바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뭐 호주 이런 팀들은 아마 출전을 안 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유력해 보이는 팀 3팀이 있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베네수엘라, 캐나다, 도미니카까지 4팀이 있는데 과연 이 팀들 중에 2팀은 어떤 팀이 올라올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총 6개 팀이 참여하는 도쿄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전은 전통으로 좌완 선발 선택이 예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2승을 거두고 일본도 2승을 거두면 바로 맞대결을 치르는데 이때 맞춰서 아마 이일이 선수 또는 차우찬 선수의 등판이 예상됩니다. 일본전의 좌완을 먼저 내세우는 이유는 역시 이 주자 견제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일이 선수는 견제에서 그렇게 좋은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우찬 선수가 일본전의 중책을 좀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한국 대표팀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수비력, 세밀한 플레이, 함점 승부에서의 또 상황이 기대가 되고, 이 올림픽 베이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에는 한 점차 승리도 승리이기 때문에 이런 접전 상황에서 좀 디테일한 플레이로 좋은 모습 거두길 바라고, 사실상 세 번째 경기까지가 예선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경기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메달 따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고, 한 경기 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다음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이 초반에 좀 승수를 쌓아서 편하게 메달 사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 3부작 알아본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일정과 엔트리, 그리고 이모저모 이야기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에서는 올림픽 대표팀에 관한 소식과 또 24세 이하 대표팀 선발, 또 나아가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어떤 선수가 뽑힐 것인지 베이징 올림픽 리뷰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국가대표팀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LG 트윈스 소속으로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요. 이 영상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